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지금 2023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23년 굉장히 힘든 한 해였고 물가도 높고 이자도 높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 좋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힘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24년은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작년 22년 막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폭등할 때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실제로 지금 10월달 경상수지 그 동향을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11월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2024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총선이 있고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2024년 굉장히 나름대로 힘든 한 해가 예상은 되지만 반면 긍정적인 신호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2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5, 26, 27 앞으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들도 많아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국내에서 풀어야 됩니다. 물론 내수도 중요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과 또 24년 어쨌든 지금은 힘들지만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7.8% 증가를 했고요. 무역도 흑자가 38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무역 흑자도 38억 달러로 26개월 만에 최대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은 과거에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고 흑자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서히 흑자라든지 모든 그런 규모가 줄어들고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심각한 부분도 있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재 이런 것을 이제 수입을 안 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무역 수지를 뭐 몇백억 달러씩 흑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기타 여러 나라에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기타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수출을 하고 이제 무역 그 균형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과거처럼 흑자를 기록한다고 하면 훨씬 더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는 얘기에 일부 무당들 또 유튜브라든지 쇼츠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제가 절대로 탄핵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올해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특히 무속인들 그리고 일부 부동산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뭐 폭망한다. 그거 폭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제가 벌써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막 부동산 올라갈 때 부동산 시대 끝났다. 그때 한참 뭐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폭락하고 집 매매 안 되고 그거는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제가 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의 대한민국 위기가 있었지만 3년 이상 못 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 1, 2년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다시 24년, 25년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10월 달 경상수지 결과치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품 수지나 무역 수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상수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보면 당기 순이익, 그다음 무역 수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기업에서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수지는 우리나라에 총 벌어들인 돈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도 많은 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무역수지에서 조금 예를 들어 갖고 뭐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자체 총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무역수지 적자에 어마어마한 적자지만 미국 나라 망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은 무역수지 외에 다른 데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상수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말에 꼭 발표할 때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발표하죠. 근데 지난달 10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 경상수지가 지금 현재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6개월 연속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품 수지가 53억 달러가 흑자를 한 게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표를 보시면 EU나 중국은 거의 10% 마이너스 기록을 했지만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미국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가까이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도 총 합쳐서 거의 150억 달러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마이너스 기록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동남아 받쳐주고 있고 또 풍수 구은 시대에 제가 계속해서 동남아, 서남아시아 남쪽의 기운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전에 그 문재인 정부라든지 좌파 정부에서 안미 경중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이제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입니다. 이제 중국하고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경쟁 상대로 돼가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우리나라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이제 경쟁 상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도 지금 많이 축적이 됐고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동차, 조선은 뭐 우리가 그 퀄리티 면에서 우리나라 훨씬 더 LNG라든지 이런 쪽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당히 지금 중복돼서 경쟁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특히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잘못해서 중국한테 상당하게 지금 따라잡히고 있고요. OLED 쪽은 좀 덜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처럼 윈윈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게 사실이고 여기에 적응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월별 경상수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상품 수지는 10월 달에 68억 달러 흑자였고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233억 달러가 흑자입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가 약 한 300억 달러 되죠. 그리고 상품 수지가 54억 달러 가까이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행 수지가 10월달 6억 4천만 달러가 적자고 연간 100억 달러. 좀 여행 수지가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게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점점 개선되리라 봅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게 연간 한 1600만 명에서 18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2027년까지 목표가 3천만 명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몇 년 내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행 수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원소득 수지에 보면 투자소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달 28억 달러를 외국에서 벌어들였고요. 전체적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서 무려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296억 달러, 거의 3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외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역수지 외에도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를 하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뭔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역 제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 위에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선진국형 수입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점점 많이 변하고 있고요. 적어도 연간 한 500억 달러 이상은 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석유 제품 이런 게 상당히 늘었고요. 일본이나 동남아, 미국도 수출 이런 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특히 24년, 25년은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 쪽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도 또 자동차도 많이 수출이 되고 또 선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전쟁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도 우리나라 전 세계 한 8위권, 9위권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몇 년 안으로 한 뭐 5년 안으로 5위권으로 진입하고 10년 안으로 2, 3위권으로 진입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 더 살아날 기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24년 초서부터 저는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24년은 조금 아니에요.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집을 살 때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건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 괜히 빚내서 살아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 우리나라는 자체 제조업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동차 뭐 외국차 벤츠나 BMW 이런 것도 많이 수입은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자동차 이런 거는 국내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전기 전자제품 핸드폰 거의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굳이 외국 거를 우리나라는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적자를 많이 기록하는 게 원자재 값이에요. 원자재 같은 경우 특히 석유 같은 경우 원유죠. 그것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WTI도 지금 7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제가 봤을 때 6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 이자도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가능성이 크고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재건 관련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지금 이자 때문에 여기저기서 건설사 부도가 나네. 그리고 부동산 지금 뭐 빈집들이 늘어가네. 또 이자의 연체율이 증가하네. 이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문제고 저도 역시 3년 전서부터 집 사지 말라 계속 집의 시대 이제 부동산 시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지네 마네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어떤 때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간다 이야기하고요. 떨어지면 또 한없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집 폭락하고 집 사지 말라 그러고 다 지금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좋아지고 언제 어떻게 이런 얘기는 없어요. 계속 불안감 조성하면서 지금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서부터 반대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경제가 좋아지는 건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올 초에는 올해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내년 24년은 지나야 된다. 미리 벌써 저는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뭐 수출입 전망치, 무역 규모 예상치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물론 가봐야 알지만 수출 같은 경우도 23년은 6,300억 달러. 그런데 2024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7천억 달러까지 많이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7.9%에서 많게는 뭐 11%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약간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무역 규모가 이제 수출입을 통틀어서 올해는 뭐 1조 2,750억 달러지만 내년은 거의 뭐 1,000억 달러 정도 늘어나서 1조 3,750억 달러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증가를 하고 컴퓨터, 전기전자, 통신 이런 쪽 다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아무튼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든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내 집인 사람은 걱정 없고 빚내서 산 사람들이 문제고 영끌이 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그동안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